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의 강정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소통의 장면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소통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나와 다른 남이라는, 또 남과 다른 나의 그 성격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잘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 MBTI의 4가지 선호지표 중에서 사고와 감정이라고 하는 판단, 의사결정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형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분석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형들은 어떤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객관적 판단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지적 또는 지적인 논평 이런 것도 잘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반면에 감정형들은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의사결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고려하고 의미와 영향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의사결정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상황을 고려하고 좀 포괄적인 설명, 또 포용적인 입장, 우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의사결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 2개의 지표에 대해서 잘 우리는 구별해내고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동네 조그만 마트에서 사은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만 원 이상 산 손님한테는 요만한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드립니다 라는 사은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주부가 물건 사갖고 나오다 보니까 영수증이 4만 9천 원밖에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하고 있어서 다가가서 여직원에게 사은품 하나를 달라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선 고객이 말하죠. 아가씨, 나 이거 4만 9천 원밖에 안 되는데 바가지 하나만 주세요. 네, 사고형 여직원은 분명히 말할 겁니다. 네, 고객님, 저희 5만 원 이상 행사입니다. 아는데 이 살 게 없어서 그랬고 이건 좀 아까워서 그래. 네, 고객님, 제가 고객님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5만 원 이상 산 손님에게만 드리는 건데, 고객님을 드리게 되면 이 원칙도 그렇고 또 다른 손님들하고의 또 이게 차별도 생기고, 이해해 주십시오. 되게 빡빡하게 그런다.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돼. 네, 고객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형 여직원 입장에서 보면 원칙이 중요한 거죠. 네, 기준에 의거해서 룰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의사결정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여직원이 감정형이라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가씨, 나 4만 9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저 더 살 건 없으시고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신 다음에 와서 꼭 1,000원어치 더 사가셔야 돼요. 아주머니, 저하고 인간적인 약속이에요. 이렇게 1,000원 하나에도 인간적인 약속을 앞세우는, 그러니까 이 감정형 여직원 입장에서 보면 이 관계적인 것, 상황을 고려하는 것, 우호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사고형, 감정형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 영업 매장에서 어떤 여직원이 그날따라 표정이 어둡고 좀 우울한 느낌을 받아서 매니저가 불러서 그 여직원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김선 씨, 왜 이렇게 오늘은 얼굴이 어둡고 그렇지? 표정이 왜 그래? 네, 여직원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틀 전서부터 저희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병원에 가봤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자, 사고형 매니저라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거 좀 안 됐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영업을 하는 매장이잖아. 근데 표정이 그래 어두우면 어떡하겠어? 그리고 손님들이 딱 들어왔을 때 벌써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다른 팀원들도 생각해 보라고. 이게 그래도 팀워크인데, 내 사정은 이해하지만 좀 더 밝게 말이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하는 동안 좀 그렇게 해보라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감정형 매니저라면 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데 강아지가 몇 살이냐? 15살이나 됐어?
참, 하긴 나도 뭐, 알잖아. 작년에 우리 집 강아지 떠나보낼 때 참 비슷했어. 어? 진짜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내가 지금 며칠 동안 나도 진짜 힘들었는데, 어떡하냐. 미선 씨가 좀 힘을 내고, 좀 더 이렇게 한번 잘해봐봐. 열심히. 그래, 또 좀 좋아질지도 모르잖아. 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사고형들은 합리적이고 공사를 구분하는 그런 논리적인 생각에 능한 사람이고요. 감정형은 좀 공감적이고 또 상황을 고려하는 이런 의사결정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 이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부모가 무슨 유형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겠죠? 사고형과 감정형, 아이를 기를 때 다르다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나가 놀다 올게요. 몇 시에 들어올 거야? 6시에 들어올게. 약속 지켜야 돼. 걱정 마, 엄마. 오늘금내 5분 들 때마다 한 대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6시 15분에 들어왔어요. 자, 사고형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이리 와봐. 지금 몇 시야? 종아리 걷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약속했지? 약속은 지키자고 한 거 아니야? 걷어. 엄마, 다시는 맞고 잘해. 딱 때리고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형 엄마라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리 와, 종아리 걷어. 엄마, 다시는 그럴게요. 일단 앉아봐. 너 요즘에 엄마 속 왜 이렇게 썩여? 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려는. 그래서 사고형들은요, 기준이 중요해요.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분석적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하려 하죠. 반면에 감정형들은 좀 감정에 호소하고 의미를 중요시키고 좀 더 사람에 초점 맞추는 그런 의사결정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직장에서도 보면요, 그러니까 사고형과 감정이 말하는 좀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팀장이 이야기합니다. 자, 요번에 말이야, 이거 우리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우리 곧 다음 주에 시작할 행사 어떻게 생각해? 사고형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이런 우리 팀에 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대두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또 해결해서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형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 같고요. 팀원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열심히 저마다 정말 애써가면서 일했는데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사고형 팀장이라면 거의 다 한마디 되죠. 그래서 자네는 결론이 뭐야? 네. 이렇게 사고형들은 논리적인 전개, 그리고 분석적인 이런 의사결정에 의한 행동을 좋아한다는 거죠. 반면에 감정형들은 영향과 관계에서 나오는 우호적인 상황들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형들은 목표와 일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탁월하고, 감정형은 사람과 내면의 관계를 잘 리딩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이 다른 유형끼리 만나는 확률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형 남편, 감정형 부인 이렇게 만난 가정이라고 한번 이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선 감정형 부인이 사고형 남편에게 호소합니다. 자기, 쟤 요즘에 3일째 학원도 안 가고, 진짜 속속에 미치겠어. 사고형 남편 이야기하죠. 가기 싫다는 애를 왜 보내? 다 끊어. 학원 다 끊고, 지가 원해서 가겠다고 할 때까지 절대 보내지 마. 알았지? 그리고 쟤 아침에도 깨우지 마. 지각을 하든 뭐 하든 지가 알아서 책임지게 하라고. 자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도 깨워서 보내야 되고.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의 양육 방식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되는 거라고.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걸 왜 나 때문이라고. 아니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참, 자기 진짜 너무한다. 애가 저렇게 하는 걸 왜 나한테만 책임을 돌리느냐고. 돌리는 게 아니라 있는 말 하는 거 아니야. 됐어. 진짜 참 대화가 안 되네. 빨리 와. 저기 시켜놓은 거 저기 식탁에 있는 거 다 식어. 빨리 밥 먹어. 됐어. 안 먹어. 저걸 먹어야지. 그럼 안 먹을 거야? 먹을 기분 아니라고. 이 사람 무슨 기분을 얘기해. 먹을 건 먹어야지. 네. 이런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몰라주는 사고형에게 감정형은 마음을 닫기
쉽고요. 또 너무 애매모호하고 논리 정연하지 못한 그런 판단에 사고형들은 답답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른 타입을 볼 때 불편한 점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또 사고형들은 감정형에 대해서 좀 공사 구분이 안 된다. 또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는 점을 많이 불편해하죠. 반대로 감정형들은 사고형에 대해서 좀 인간미 없고 차갑다. 그리고 너무 원칙만 고수한다는 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서로가 자세히 바라보면 매력적인 점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고형들은 감정형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참 따뜻한 마음, 그리고 포용성, 그리고 공감적인 태도, 이런 것은 감정형에 대해 느끼는 분명한 매력일 겁니다. 제대로 볼 때에. 반대로 감정형들은 사고형에 대해서 아싸라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분별력 있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매우 매력을 느낄 겁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고 상대의 시각으로 볼 때의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밸런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사고형들은 이 오른손에 사고형이 있어서 이걸 주로 쓴다는 거지 감정의 기능을 안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또 감정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로 잘 쓰는 기능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왼손에 있는 기능을 쓸 때에 상황과 상대에 맞는 아주 원활한 소통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유연성이고 이게 밸런스 잡힌 삶을 사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일부러 저렇게 말한다가 아니고 저 사람 내면에 있는 씨앗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특징에 의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를 대하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할 때에 우리는 좀 더 원활한 소통 속에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